tomorrow I hope can give some my smile and the trophy and the historic moment and 각오는 엄청나지만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토트넘 입단 10년 만에 또 한 번 우승에 도전합니다. 2019년 챔피언스리그, 2021년 리그컵 준우승으로 눈물을 흘렸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왔죠. 챔피언스리그는 아니지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진출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마지막 고비에서 자칫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꽤 많은 변수가 존재하거든요. 손흥민은 생각보다 길어졌던 발부상에 유로파리그 8강 2차전부터 4강전까지 출전하지 못했고, 게다가 결승전 주심은 승부조작 혐의를 받았던 심판이라고요.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영상은 손흥민 선수를 비판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손흥민이 프로커리어 첫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들을 한번 짚어보는 영상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손에 쥘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보는 영상이에요. 솔직히 이 영상 만들면서 난관들이 꽤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손흥민이 다가오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문입니다. 손흥민이 한 달 동안 발부상을 치료했고,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 교체에 이어 37라운드 아스톤빌라전 선발로 감각을 올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순위는 17위로 떨어진 상황이라 올 시즌 마지막 희망은 유로파리그에 있어요. 그런데 한국 시간으로 22일에 열리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주관하는 펠릭스 츠바이어 주심이 과거 승부조작 혐의를 받은 심판이거든요. 자, 이야기는 2005년으로 돌아갑니다. 독일 축구협회가 츠바이어 심판에게 6개월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는데,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승부조작 스캔들이었죠. 부퍼탈 SV와 베르더 브레멘 2군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일어났는데, 당시 츠바이어 심판은 부심을 맡았습니다. 독일 축구협회 조사에 따르면 츠바이어 심판이 직접적으로 승부조작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승부조작 주범이자 당시 경기 주심이었던 로베르트 호이처 심판에게 300유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죠. 이 점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는데, 승부조작 폭로에 기여했다는 점과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점이 반영돼 6개월 정지 처분에 그쳤어요. 이거 보면 뇌물은 아니었던 건가? 어쨌든 승부조작 스캔들에 연루됐지만 이후 심판 커리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UEFA 유로대회 준결승, 네이션스리그 결승전, 챔피언스리그 등을 주관하면서 경력을 인정받았거든요. 올해는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과 맨유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맡아 심판 커리어 첫 번째 유럽 대항전 결승전을 치르게 됐죠. 그럼 선수들이 존중하는 심판이냐? 몇몇 선수들은 승부조작에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신뢰하지 않고 있죠. 2021년 도르트문트 소속이었던 주드 벨링엄은 미넨전이 끝난 이후 츠바이어 심판을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죠. 함께 뛰었던 엘링 홀란드도 마찬가지였고요. Well, for me it wasn't, he's not even looking at the ball and he's fighting to get it and it hits him. I don't even think he's looking at the ball, but you can look at a lot of the decisions in the game. You give a referee that's match fixed before the biggest game in Germany. What do you expect? I think it was a very scandal when it comes to the referee. Yeah. 자, 유로파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손흥민은 아시아인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발롱도르 후보, 피파 푸스카츠상,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 4위를 기록한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리그에서 단 7골만 기록하면서 데뷔 시즌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어요.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에 해트트릭을 한다면 두 자릿수 득점이 되겠지만, 현재 토트넘 경기력을 본다면 가능성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반기 햄스트링에 후반기 발부상까지 겹쳐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었던 것 우리 인정하자고요. 그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문제라는 소리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손흥민 활용법을 한번 뜯어봐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포체티노 감독 시절부터 지금까지 주로 왼쪽 측면에서 뛰고 있어요. 왼쪽에서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과감한 침투와 정확한 슈팅을 더해 공격 포인트를 올렸죠.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게 왼쪽 윙어 역할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2019-20 시즌부터 2024-25 시즌까지 손흥민이 공격 지역 어디에서 가장 많은 볼을 받았는지 퍼센트로 나열했거든요. 놀랍게도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절에 왼쪽 측면에서 가장 많은 볼을 받았어요. 즉, 이 말은 과거보다 왼쪽 측면에 머물렀던 시간이 많았다는 말인데요. 맨유와 레알 마드리드 시절 호날두처럼 측면에서 박스 안까지 질주해 골을 넣는 반대발 윙어가 아니라 터치라인을 밟고 넓게 뛰는 전통적인 윙어로 뛰었다는 말이겠죠.
아무리 양발을 잘 쓰는 손흥민이지만 왼쪽에서 컷백 크로스만 올렸다? 아니 골대가 점점 멀어지는데 골이 들어갈 리가 있나요? 예전처럼 공격 포인트가 당연히 나올 수 없죠.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슈팅을 많이 했던 지역 분포도 나왔는데 저기 검게 색칠된 부분 보이시죠? 저 부분이 손흥민이 가장 많은 슈팅을 한 지역이에요. 톱으로 뛰었던 지난 시즌은 골대 정면을 바라보고 슈팅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왼쪽 측면에서 슈팅한 비율이 많죠. 그렇다면 왼쪽 측면에서 슈팅했을 때 득점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골대 정면을 보고 슈팅했을 때 골을 넣을 확률이 높을까요?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을 극단적인 왼쪽 윙어 포지션이라고 표현한 건 비판이 아니라 현실이었다고요. 또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요. 최근 2018-19 시즌부터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손흥민이 드리블로 상대방을 제쳤던 수치가 나왔는데 2019-20 시즌 54%로 고점을 찍었다가 점점 하락하는 구간을 보이면서 이번 시즌에는 35.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영국 현지에서는 최근에 불안했던 컨디션, 개인 능력 저하, 최악의 팀 경기력 등을 이유로 손흥민 선수를 유로파리그 결승전 예상 선발 라인업에서 빼버리고 있죠. 해리 케인 등이 뛰었던 전성기 시절 토트넘에 비해 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손흥민의 올 시즌 경기력을 크게 확신하지 않는 쪽이 많다는 이야기죠. 실제 유로파리그 선발로 뛸 만한 왼쪽 공격수로 윌슨 오도베르를 추천하는 매체까지 생겼거든요.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선발에서 빼는 건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영국 매체들 너희들 틀렸지? 이게 아니라 손흥민을 대체할 선수가 없어요. 동기부여와 경험 측면에서요.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과 리그컵 결승전을 경험했죠. 비록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결승전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현재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토트넘에 남아있었던 이유가 퍼즐을 만들려면 모든 피스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피스는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피스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피스를 찾아서 10년 동안 헤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그 퍼즐을 맞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부상 끝에 돌아와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부진했던 케인과 비교하는 쪽이 있는데 손흥민은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프리미어리그 2경기를 뛰며 실전 감각을 점검했죠. 아스톤빌라전에서 선발로 74분 동안 뛰었는데 영국 공영방송 BBC에게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고요. 한 경기도 못 뛰고 결승전에 출전했던 케인과 분명하게 다른 점이죠. 게다가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결승 상대는 맨유인데 맨유도 프리미어리그 16위로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어 토트넘 입장에선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라고 생각돼요. 맨유 전설 게리 네빌조차 지금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 양팀이 정상적인 경기력을 100% 발휘한다면 토트넘이 이기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토트넘의 우승을 예상했죠. 자, 오늘은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둔 손흥민 선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손흥민이 그동안의 서러움과 경험을 모두 녹여내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유를 꺾고 프로 커리어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무관 악몽을 떨쳐내고 이제는 환하게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